오늘의 녹박구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7남매의 막내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버지 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늦은 나이에 낳으셨다고 다른 자식들에게 신세 끼치지 말고 책임을 다하신다며 저를 일찍이 대학 2학년 때부터 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선보는 자리엔 항상 부모님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된 것은 대학 1학년 겨울 방학 때 커피 한잔 하자는 친구의 만남 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제가 선보는 자리까지도 데려다 줄 정도로 편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 며칠 꼼짝을 못하고 있었을 때 엄마가 전화 왔다고 바꿔주셨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많이 아팠다던데 점심을 한번 사주고 싶다고 며칠 내로 한번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의 약속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실내도 아니고 야외 갈빗집에서 일분 미소를 띄우며 곱게 한복을 입고 남편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친구 정도로만 지내던 남편이 어머니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내 안부를 물었고 남편은 취직하자마자 정식으로 프로포즈 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상대자로 생각지 않던 나의 생각이 시어머니의 자상함까지 더해 조금씩 바뀌어 친정집보다 모든 면이 나은 집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엄마의 말씀을 마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후 친정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시댁을 들렸을 때였는데 여행지에서 산 선물을 드리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가정부 선물을 왜 없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집안일을 안 하고 사신 분이고 시댁이 잘 사는 집도 아니어도 가정부는 항상 두고 사셨던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사왔던 다른 물건으로 대체했지만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뭐든지 돈으로 연결지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시누이가 잘못을 해도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내가 시댁 근처 가게에서 시어머니 흉을 봤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때릴 듯이 노려보니 시어머니가 나를 낚아채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오늘 일은 남편에게 얘기하면 아주 끝날 줄 알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저는 체중이 38kg까지 빠지기 시작했고 응급실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았지만 내가 좋다고 한 결혼이기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었습니다. 나는 어찌됐든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늘면 시집살이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부잣집 딸이 온다고 내 앞에서 유독 치켜 세웠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며느리는 다 잘하는 거고 잘못한 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이 오면 설거지도 하지 않고 시동생이 처갓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도망가기 일쑤였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오지 않고 돈만 보내도 최고였습니다. 동서에게 얘기도 해보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는데 돌아온 말은 작은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즈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친정아버지 사업의 일부를 떼서 시부모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있을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집을 하나 샀는데 빚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두 분이 살면서 큰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큰 돈을 대출받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작은 곳으로 옮기시라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호출하여 무조건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 남동생이 권력 있는 분과 사업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이 잘 되면 너희들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한껏 작은 며느리를 치켜 세우며 자랑에 싱글벙글이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많은 다툼 끝에 결국 아파트를 팔아 반을 들였더니 마저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니들이 우리를 모시는 건 싫어하지만 우리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자기 합리화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해 시댁에 들렸다가 나올 때 지갑을 놓고 다시 가지러 들어간 사이 시누이가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아무도 안 보여 급히 지갑만 갖고 나오려는 사이 방에서 목소리가 새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파트 판 돈을 시부모에게 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들이 돈을 안 주면 어쩔 거냐며 그러게 시집 올 때 재산을 뚝 떼어 갖고 와야지 그것이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는 뜻 아니겠냐고 내 아들과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둘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고 들어와 살아야 띡소리 못하고 살찌라고 하며 시누이는 그래서 언니를 그렇게 들들 볶은 거였냐고 둘이 신나게 얘기하고 있던 찰나 전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방문을 잇는 힘을 다 내어 벌컥 열고 그런 거였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들켜서 그런 거였는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앞으로 뒤집어졌다, 뒤로 뒤집어졌다를 반복하며 아프다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병원에 빨리 옮겨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이 먼저였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런 줄 몰랐다고 가족을 용서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자고 했지만 힘들 적마다 중간 역할도 못하면서 제3자인 척 모른 척 했던 남편의 행동에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작은 며느리 남동생이 진행한다는 큰 사업은 권력 있던 문이 무너지면서 그 남동생 내도 역고 5년형을 받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시동생과 시부모의 집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벌은 꼭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내리나 봅니다. 저는 현명한 친정아버지 덕분에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은 유산을 물려받았고 누구 걱정 없이 자식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